네, 안녕하세요. 2월 22일에 이제 키스톤 플레이 1주년이 되면서 그 전날에 구독자 10,000명이 넘었어요. 뒤돌아보니까 도와주신 분들이 많아서 그 중에 이제 3분을 모셨는데 이분들이 제일 키스톤 플레이가 이만큼 성장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신 분들이고, 그래서 이분들하고 한번 제가 먹방을 한번 해보자. 이런 그 소망을 갖고 있었거든요. 3분이 다 집이 경기 남부라서 거기에서의 가장 맛집이 무엇일까? 경기도 의왕시 백운호수 근처에 있는 전복 명가로 왔습니다. 전복을 먹으면서 이렇게 방송을 하겠고요. 정세영 회장님은 야구 유튜버의 원조, 2018년부터. 그래서 정 기자님한테 제가 많이 배웠고요, 유튜브를. 그리고 우리 배지원 기자님은 스포츠춘추에서도 그 유튜브 하신 적 있었잖아요. 한 적은 있습니다. 해본 경력이 있어서 제가 선배처럼 모시는 분이고, 우리 이혜진 기자님은 작년부터 유튜브 활동 활발히 하시면서 많이 성장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님 3분 모셨고, 3분이 짧게 인사 한마디씩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화일보 야구 전문기자 정세영입니다. 네, 약간 톤 자체가 리벌 톤이었는데, 네. 단장님하고는 오랜 인연이었고, 지금 키스톤 플레이가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아서, 또 최근에 영상 올린 게 비인기 구단이라고 이제 봤던 구단들까지 이제 영상 조회수가 터지는 모습에 이제 자리를 잡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1주년 프로그램, 기념 프로그램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춘추의 배지영이고요. 단장님은 이렇게 자유의 몸이 되신 다음에 더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생태계 파괴를 하고 계신데 야구 미디어계 응원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고, 이렇게 채널이 많이 커져서 보기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입니다. 저도 이제 단장님이 방송을 하신다고 해서 사실 처음엔 굉장히 좀 놀라기도 했는데, 저도 한 명의 구독자로서 열심히 또 재밌는 알찬 내용 많이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건승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 맛있게 드시고 시작하시죠. 자, 맛있게 드시죠. 예,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이제까지 먹은 전복 중에서 제일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의 키스톤 플레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프로야구 시즌 예측이 핫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여러 군데 나가서 겹치기식으로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주제도 2025 KBO 리그 시즌 예측을 해보려고 하고요. 제가 이제 스포츠앤 플러스에서 사용했던 이 소품을 또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갖고 와서 이걸 들고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시즌 예측 결과보다 왜 이렇게 선정됐는지를 조금 이렇게 설명하는, 좀 더 깊이 있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예상 순위 1위. 이건 뭐 거의 공통적일 것 같긴 한데, 한번 이렇게 제가 1위 한번 들어주시면 돼요. 들어요? 네. 자, 올해 2025 KBO 리그 누가 1위 할 것 같은가, 정규 시즌. 자, 들어주시죠. 짜롱 짜롱. 네, 이거 이럴 줄 알았어요. 대부분 1위를 예상하고 있잖아요. 네. 일단 기아하면 기존에 이제 내일 선수 잡았던 거는 저는 겨울에 가장 큰 전력의 비중을 차지하는 내일을 잡았다는 점, 거기에 지금 올로 선수가 부위가 생각보다 그 이상으로 좋다는 내부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올로 선수 같은 경우는 내일이 스위퍼라면 올로는 이제 떨어지는 슬러브형인데 이 각이 상당히 좋다는 평가. 그리고 지금 시범 경기에 잘 던지고 있는 양현종 선수를 비롯해서 이 선발이나 개투진 자체가 지난해보다는 더 좋아졌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고, 이제 타선 역시 지금 뭐 윤도현이나 이런 젊은 박재현 선수도 요즘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내야에서 바로바로 대체하고 성장하는 선수들이 가장 많다는 점에서는 기아가 10개보다는 통틀어서 전력이 가장 탄탄하고 뎁스가 두텁다. 예측 시스템으로 이렇게 해보면은 네. 기아, LG, 삼성이 이제 제일 좋은 걸로 나오고 기아는 이제 투타가 밸런스가 좋거든요. 네. LG는 타자가 좋고 뭐 삼성은 투수가 좋고 이렇게 좀 약간 편차가 있는데 기아는 두 개가 다 좋아서 좀 굉장히 좋아 보이고 변수가 있으면 이제 뭐 조상우가 장현식처럼 굴릴 수 있냐. 그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조상우가 던지는 걸 봐야 되고 그리고 주축 그 타자들이 조금 나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정도가 변수고 기아는 전력도 좋고 사실은 뭐 작년에 사실 악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악재가 없는데 뭐 모든 게 다 잘 풀려서 우승한 게 아니고 그걸 다 극복을 하면서 한 팀이기 때문에 설마 올해도 작년같이 이렇게 뭐 악재가 많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작년 뎁스랑 올해랑 얼마나 달라졌느냐 그리고 보강된 부분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지난해보다 보강된 부분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장현식 선수가 갔지만 조상우 선수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부상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좀 거의 완전체에 가까운 모습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데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는데 변수가 있다면은 저는 동시다발적으로 부상 이 혹시라도 나올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뎁스가 굉장히 좀 탄탄하다. 그리고 분명히 뎁스가 탄탄하기 때문에 초반에 선수들 관리도 좀 확실하게 하면서 시즌을 시작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그 3강이라고 하는 그 팀 안에는 들어갈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 3위. 네. 예, 저랑 비슷한데요.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아, 예. 저 얘기를 안 했는데도 관심법 있으시네. 알죠. 근데 캠프 때 보셨잖아요. 오키나와 캠프 네. 때 두 분 다. 캠프 때는 어땠어요? 기아가? 분위기가? 뭐 나쁘지 않았죠. 뭐 연습 경기야 경기 결과에 대해서는 큰 그건 없었고 다만 이제 이범호 감독이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어요. 왜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이제 뭐 전체적인 팀이 올라가는 과정 이런 데에서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전체적인 캠프진 나쁘지는 않았고요. 선수들도 제가 최용우 선수하고 이제 인터뷰를 따로 이제 만나서 좀 했을 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사에도 제가 썼던 부분인데 작년에 이기는 맛을 알았던 선수들이 지금 한 단계 더 성장을 한 상황이다. 그래서 올해는 더 기대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단순히 우리 팀에 내가 고참이고 해서 우리 애들이 잘할 거야가 아니라 말하는 데 있어서 정말 힘이 있고 그리고 완전 자기는 확신을 하는 말투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근데 뭐 최용우 선수도 그랬지만 나성범 선수도 사실 작년에 이제 시즌 초반에 뛰지 못했는데 지금 건강한 몸 상태로 시즌 준비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런 베테랑 선수들의 말 요약을 해보면 본인들도 잘할 것인데 그 어린 선수들이 자기네들 더 기대된다. 한번 기다려 봐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기아가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자신감에 차올라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네요. 이제 작년에 2017년에 뛰었던 선수들한테 2017년 기아하고 2024년 기아 멤버가 어디가 더 세냐 이런 질문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 대부분 공통점이 2017년이 더 세다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저는 2024년이 더 세다고 느꼈던 게 왜 그랬냐면 17년은 마무리가 너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2024년은 이게 불펜도 강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뛰었던 선수들은 17년은 강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18년에 사실 좀 내려갔잖아요. 네. 5위로. 저도 사실 우승을 5번 해봤잖아요. 우승 5번 해봤는데 아직 안 끼고 오셨네요. 끼고 올 걸 그랬나? 이거 한번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진짜 인정하고 싶은 우승은 2008년도였어요. 그 2연패 했을 때. 네. 그 해 말고는 다 2연패 한 적이 없잖아요. 맞아요. 2연패가 진짜 힘들어요. 그렇죠. 네, 이게 전년도 우승을 하면 다음에 우승할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좀 쉽지가 않은 게 우승을 하면 그 해에 많은 거를 소진을 해요. 선수들도 그렇고 프런트도 그렇고 이 다음에 준비 시간이 생각보다 좀 짧을 수도 있고 네, 좀 에너지 많이 쏟는 것도 있고 기아가 지금 현재 멤버들이 30대 중반 이후의 선수들이 주축 선수들이 좀 적지 않다는 거 이것도 좀 변수고 조상우 선수가 지금 캠프부터 그렇고 아직까지 시범 경기에서도 페이스가 안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안 올라온 건지
이 작년에 그 상황이 이어지는 건지 이거를 예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는 분명히 있다. 기아도. 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지냐 싶으면 저도 이 기자님 얘기처럼 3강 안에서까지만 가지 않을까. 두 번째로 2위가 어디 할 것이냐. 여기서부터 좀 갈릴 것 같아요. 2위는 어디가 될 것이냐. 자,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오. 지난번에 KT 하셨나요? 아니요. 바뀌었어요? 지난번에 마음이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LG 안 했어요? LG 했어요. 아, 그러니까 바뀌었네요. 예. 3위가 KT 안 했어요? 3위가 노안이 와서요. KT가 했고 4위가 삼성이요. 아, 그래서 삼성 4위라서 그래서 예, 역시 삼성 싫어한다. 그러니까 삼성 좋아합니다. 여기가 너무 이분법이에요. 예. 삼성 팬들이 지금 겨우고 예, 있어요. 히스톤만 보면 아, 키스톤에서 먹는 거 아니에요. 자, KT를 왜 2위로 놓으셨어요? 일단 저는 캠프 가서 네. 완전히 이 순위를 좀 바꾸겠다. 오히려 저는 사실 KT가 1위까지 노려볼 수 있는 전력이라고 저는 높게 평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캠프 가서 이제 이혜진 기자도 함께 갔었지만 그때 이제 제가 20월 26일부터 3월 5일까지 이제 끝날 때까지 있었거든요. 거기서 만나본 감독 중에 가장 환한 웃음을 지었던 감독 이강철 감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강철 감독은 왜 환한 웃음을 지었냐? 일단 KT가 항상 최근 5시간, 6시간 동안에는 출발이 좋지 못했는데 그 중심에 부상자들이 이제 계속 있었다는 점인데 부상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직 모르죠. 아니 모르죠. 모르는데 그 이제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전력을 평가한다면 그렇다는 점. 그리고 이강철 감독이 이제 선발 야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데 헤이스스 거의 공짜로 주소다시피 했죠. 물론 경쟁은 있었지만 거기 기존의 쿠에바스, 거기에 고영표 그리고 소용준 선수가 물론 한 130에서 140이닝 정도를 소화하겠지만 사선발로 이제 들어올 수 있다는 점. 여기에 오원석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지금 이강철 감독이 가장 기대하는 포인트는 헤이수스는 당연히 잘해줄 거고 오원석 선수를 그 알을 깨지 못하는 이 오원석을 자기는 10승 이상 투수로 만들 수 있다는 그 완전 확신에 차 있더라고요. 뭔가 포인트를 발견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영업 비밀이라서 말은 하진 못하겠지만 그랬다는 점. 그리고 이제 뒤에 불펜도 박영일이라는 확실한 마무리가 있고 지금 앞에 이제 그 손동현 같은 이제 그 재작년에 활약을 했던 선수들이 지금 괜찮은 상당히 컨디션이 좋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 또 타선에서는 이강철 감독의 가장 키포인트 선수가 뭐 강백호가 1번이야 이게 아니라 허경민을 했어요. 그게 허경민이 3번 자리에 딱 맞아주면서 그러니까 이강철 감독이 야구를 하면서 좀 꿈꿔왔던 라인업 1번 강민호, 2번 강백호, 로하스, 허경민, 장성우, 뒤에 문성철 이런 식으로 이제 짜임새 있는 그러니까 이 타선 지금 부상 없어 선발 라인업 이런 거를 막 자신의 이제 올해 플랜들에 대해서 따로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확신에 있어 보이고 저도 딱 봤을 때 이 만만치 않은 전력이다. 오히려 뭐 뎁스 측면에서는 기아에 좀 밀릴 수는 있었지만 진짜 이렇게 다이다이로 딱 붙었을 때는 한번 해볼 만한 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3월, 4월 이제 3월 22일 날 개막해서 4월 요 기간에 KT가 5할 정도만 만들어 놓으면 5할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저는 기아하고 양강 체제를 구축해서 상당히 피 터지는 싸움을 할 가능성이 양강까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LG하고 삼성은 알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 팀들도 좋은 팀들입니다. 그 팀들이 지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팬들이? 아, 그러면 저 KT가 떨어지면 어디까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뎁스 문제, 이제 부상자가 네. 발생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최하로 떨어지면 5위? 5위. 네. 그래도 5강권 전력은 충분히 된다. 네. 그러니까 야구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그 야구를 얘기할 때 선발 투수 3-4명 잘해주고 확실한 마무리 있으면 기본 5강은 간다고 하잖아요. 네. 딱 그 조건에 맞는 팀이 저는 KT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못해도 5강, 잘하면 기아를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는 이 양강팀으로 꼽고 싶습니다. 네, 우리 배 기자님. 듣다 보니 약간 설득돼가지고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바꾸시게요? 아니요 저는 LG인데 네. 그 이렇게 예측 시스템도 그렇고 네. 투타 이렇게 전력 합을 해보면은 LG가 다 좋게 나와요 제일. 예, 근데 무슨 근데 예측 시스템이 뭐예요? 뭐 여러 가지 다 종합을 해봤을 때 네. 좋게 나오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타선
그 주전 라인업의 합은 제일 좋게 나오고 근데 약간 이제 약점이라면 뭐 투수 쪽 선발 쪽인데 LG가 사실 선발 센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최근 몇 년 동안에도. 초반에 그 부상자들 오기 전에 뭐 그동안만 좀 잘 버티면은 그 이후에는 좀 순항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단지 이제 기아랑 비교했을 때 기아보다 좀 투수력 쪽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위로 뭐 예상을 했고요. 뭐 변수라고 하면은 이제 뭐 부상자 부분 그리고 5선발 자리에서 이제 뭐 송승기나 지금 뭐 시험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해줄 것이냐 그리고 마무리가 저는 사실 김영호 선수 굉장히 좀 높게 보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되면은 굉장히 좀 LG가 쉽게 잘 풀리는 거고 여기서 좀 어떻게 해법을 마무리 쪽에서 찾을 것이냐 그게 좀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몇 위까지? 몇 위까지 그러면? 아니면 뭐 1위도 가능하고 초반에를 잘 이렇게 넘기면은 잘 안 되면 3위 정도. 그러면 1위에서 3위까지. 네. 상당히 높게. 우리 또 저는 이제 삼성을 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번에 단장님하고 WAR로 한번 팀 전력을 한번 분석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보면은 삼성이 이제 선발진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타자 친화적인 어떤 구장을 사용하면서 타자 부분에서 좀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 저는 생각했던 게 그 작년에 이 선수들이 뭔가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 2등의 어떤 서름, 이거는 3등, 4등, 5등하고는 또 다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많은 선수들이 알아서 굉장히 겨울에 연습을 많이 하고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팀 전력으로 봤을 때도 이제 선발진에 이제 최현태 선수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좀 짜임새가 좀 많이 갖춰졌다. 근데 물론 이제 기아와 비교를 했을 때 이제 뎁스에서 조금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 인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불펜에서 아직까지 물음표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2위를 놨는데 전 충분히 또 왕자에 좀 도전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투타에서 저는 에이스들이 어떻게 보면 상수로 항상 있어주는 것 같아요. 원태인, 구자욱이라는 이 선수들이 항상 이렇게 상수로 버텨주고, 거기에 이제 강민호 이런 선수들이 전체 분위기를 굉장히 좋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신인들의 활약 또 기대해볼 만한데, 특히 이제 배찬승 선수가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너무 많은 기대를 받아서 이거 좀 눌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구단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본인도 굉장히 좀 덤덤하게 되게 좀 이른바 쫄지 않고 자기 투구를 하는 모습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만약에 살아난다면 삼성이 그동안 계속 약점이라고 했던 불펜도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다. 그러면 삼성 또 한 번 도전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레인지는 어느 정도? 레인지는 진짜 막 조금 부상 이슈가 있으니까 좀 더디게 시작을 해서 뭐 난리가 났다 했을 때도 저는 5강 안에는 무조건 든다. 안전빵으로 가는데요? 그러면 올라가는 건 없어요? 올라가는 건 1위죠. 1위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레인지를 네. 1위에서 5위. 너무 길어요? 아니 괜찮아요. 1위에서 5위. 그러면 이제 저도 삼성인데 2위를 저는 사실 삼성을 2위로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저희 키스톤 플레이 PD님이 삼성 팬이라서 그럼 저도 하나. 뭐야? 올해부터 또 본격적으로 담당 풀시즌 기자였잖아요. 왜냐면 지난해 말부터 했기 때문에 요거 또 버프 들어갑니다. 원래 담당팀 버프가 있으시잖아요. 전 너무 사랑하죠. 담당팀 부심이 저는 담당팀하고 갑자기 사랑해요. 요즘 SSG 버렸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니 SSG도 담당해주는 줄 알고 있어요. 원래 SSG 팬이었잖아요. SK 팬 옛날에. 그래요? 왜 이걸 거짓말을? 그래서 저는 삼성이 제가 1년 동안 키스톤 플레이를 하면서 우리 PD님이 삼성 팬이라서 많이 제가 좀 영향을 받은 것도 있어요. 좀 주입식.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삼성을 자꾸 보다 보니까 이제 삼성이 이제 좋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원래 그 연애할 때도 그 상대가 이렇게 자주 보면 이뻐 보이잖아요. 뭐 이런 느낌? 삼성이? 이런 느낌도 좀 있는데, 근데 삼성은 제가 볼 때는 좀 폭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기아랑 비교해 보면. 왜냐하면 긍정적인 부분도 꽤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지금 기아랑 비교하면 있다. 제가 볼 때. 긍정적인 부분은 제가 WR 그 스포츠와이하고 이제 스태티를 다 보니까 상당히 좋게 나와요. 삼성은.
특히 이제 불펜이 많은 분들이 삼성 불펜이 약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WR을 보니까 약하지 않다. 그리고 작년에 그 불펜 ERA가 3위더라고요. 약하지 않은데 그 임팩트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위형 피처가 없다 보니까 그게 약해 보이는 거지, 실제로 1군에서 가용할 수 있는 불펜 투수들이 10개 구단에서 제일 많아요. 삼성이. 여기에 배찬승이 플러스가 되면 작년에 두산 불펜 같은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 사실 작년에 두산 불펜이 그렇게 잘할 줄 알았나요? 그렇죠. 결국 김태균하고 이병헌이었잖아요. 그 역할을 배찬승하고 이재희가 할 수 있다. 저는 배찬승 되게 높게 봅니다. 작년에 배찬승 던지는 거 보고 제가 배찬승 선수를 제 인터뷰 몇 번 했잖아요. 제가 작년에 이미 그 왼손 저 김태균 같다. 그러니까 저 배찬승 선수가 과찬의 말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뭐 뻥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는 대로 말을 하니까. 그래서 진짜 저는 왼손 김태균, 왼손 오승환 같아요. 이 갑바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런 워크의식이나 멘탈이 진짜 남달라요. 진짜 이 야구에 대한 이만한 자세가, 야, 저 나이도 저렇게 하나 싶은, 저는 그게 대표적 선수가 배찬승하고 김영우예요. 네, 진짜 그런 선수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플러스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또 반대로 마이너스 요인은 작년에 이프가 너무 많이 터졌잖아요. 다들. 우리 정 기자님이 작년에 그 삼성을 그냥 딱 최하위로 뭐 이렇게 놓을 정도로. 근데 그런 팀이 대부분 9위 났어요. 그렇죠. 9위 났는데 우리 정 기자님은 거의 유독 10위로 났는데. 유독. 예. 근데 사실 그만큼 이프가 많이 터진 팀인데 2년 연속 이프가 이렇게 터질 거냐. 저는 이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박진만 감독이 계약이 올해 마지막이잖아요. 올해 계약이 마지막인 감독이 5분 있는데, 저는 계약 만료해에 좀 리스크가 있는 감독이 저는 박지만 감독하고 염경엽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두 팀은 지금 눈높이가 너무 높아요. 팬들도 그렇고 프런트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초반에 이게 팀이 성적이 안 나올 경우에 초반에 위험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잘하면 정말 또 이프가 터졌어요. 이번 이프는 투수 쪽에 터진다는 거죠. 제가 볼 때. 투수 쪽에 이프 터지고 작년에 야수 쪽에 이프 터졌던 게 이어지면은 정말 1위까지도 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기아가 내려와야죠. 이건 두 가지가 맞물려야 돼요. 그러니까 기아가 정상적으로 가는데 삼성이 아무리 치고 가도 기아를 못 이겨요. 기아가 내려올 경우에 이게 또 맞물릴 경우는 1위까지 갈 수 있고, 떨어질 경우는 저는 5위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위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게 저는 KT 두산을 높게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팀들이 있어갖고 그래서 5위까지 또 떨어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 그러면 3위. 여기서부터도 또 갈릴 것 같아요. 자, 들어주시죠. 자, 하나, 둘, 셋. LG가 많은데? 네, 그러면 이번엔 저 배 기자님부터 KT니까. 네. 네. 저는 아까 정 회장님 그 의견에 거의 공감하고요. 네. 예. 사실은 이게 엄상백 뭐 신무준 빠져나갔으니까 약해진 거 아니냐 밖에서 그렇게 봤을 수도 있는데, 전력을 이렇게 보니까 KT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선발이 5명 그 세팅이 된 팀이 거의 없는데 KT는 지금 그게 되는 상황이고, 저 오원석 얘기 아까 하셨는데 오원석이 진짜 KT 가서 그 이강철 감독이랑 뭐 만나고 해서 어디까지 좀 스텝업 할까, 뭐 그것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불펜도 박영현 비롯해가지고 불펜이 되게 좋아요. 나쁘지 않고. 그 아까 얘기하신 게 거의 다 겹쳐가지고 그건 빼고 얘기하면은 그 KT가 그 동안에 야수 뎁스가 좀 많이 약하다. 뭐 선수가 주전 빼고는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올해 그 장진혁 가면서 외야 쪽에 이제 뎁스가 생겼고, 또 황재균이나 이렇게 다른 선수들 1루나 3루 이렇게 하면서 뭐 또 그것도 가용 자원이 생겼고, 강백호 뭐 포수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선수 운영폭이 좀 많이 넓어졌거든요. 그 전에 비해 가지고 이강철 감독이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운영하기가 편할 것 같고,
변수라 그러면 이제 언제나 그렇듯이 이제 초반에 거의 꼴찌에서 시작하니까 그걸 좀 최소화하고서 시작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KT는 못하면 5등. 안 좋은 쪽으로 막 가면 5등. 잘하면 2등도 가능할 것 같고. 1위는 안 되네요. 1위는 조금 그래도 전력의 합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약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지금은 이 기자님 해주시죠.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LG도 투타 밸런스가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LG가 불펜이 좀 약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또 다른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한데 LG의 그 재작년과 작년 모습을 비교를 했을 때 물론 불펜이 약해진 것도 맞지만 이 타격에서 조금 저조했던 게 작년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 근데 LG 내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지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이제 메우기 위해서 정말 마무리 캠프에서부터 엄청나게 공을 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LG는 좀 저는 타격의 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타격이 어느 정도 터졌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연경엽 감독님이 그 필승조를 굉장히 일단 숫자를 많이 가져가려고 좀 키우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모조리 다 터지지 않아도 한 절반만 어느 정도 계획대로 되면은 저는 충분히 또 상위권의 랭크가 될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연경엽 감독님이 이제 감독 그 계약 마지막 해기 때문에 이게 또 변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이게 또 하나의 원동력으로 여기서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고 어떻게 보면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2년 동안 완전히 좀 독주 체제처럼 강한 모습도 보여봤고 작년에 좀 버티기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 두 개를 다 겪으면서 이 스스로의 또 노하우를 좀 찾아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충분히 톱 3? 3강 안에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레인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5강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팀이 우승까지 왜냐면 꼭 LG는 중간에 한 번씩 좀 기복이 굉장히 좀 심할 때가 한 번씩 오잖아요. 물론 다른 팀들도 뭐 거의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서 1위 이렇게 기아의 대항마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해가지고 한 2위에서부터 5위까지의 레인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정 기자님. 저는 이혜진 기자가 말한 거하고 거의 비슷한데 오키나와 캠프에서 LG 내부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 우리 지금 타선이나 야수진의 컨디션, 지금 야수진의 짜임새 이런 모습들이 2023년 우승했을 때 분위기가 난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연경엽 감독의 야구는 한결같았어요. 많이 뛰면서 응집력을 결집시켜서 점수를 많이 뽑고 그게 이제 정점으로 터진 게 2023년이었는데 지금 LG의 이런 모습, 흐름 이런 거 봤을 때는 내부에서는 타선 쪽에 상당히 많이 기대를 걸고 있어요. 불펜은 뭐 어떻게 이제 또 해결이 될 것 같고 또 연경엽 감독이 항상 그런 플랜들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갔어요. 대부분.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면했을 때 저는 타선의 힘이 짜임새, 거포가 많다 이게 아니라 그 짜임새만큼은 어느 팀의 견조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저는 LG를 꼽고 싶고 LG가 뭐 올라가면 뭐 1위까지 경쟁 구도를 하겠지만 한국 시리즈 우승 전략까지는 아닌 것 같고 떨어져도 5강 밑으로는 이혜진 기자처럼 5강 밑으로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 평가면은 KT보다 위 아니에요? 근데 KT가 저는 더 마운드 짜임새가 더 위니까 KT가 더 위라고 생각합니다. 삼성 평가가 궁금해요. 지금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LG가 그러니까 최근 5년 동안에 LG가 우승 후보로 계속 꼽혔잖아요. 그 5년 중에 올해가 가장 불안하다고 봐요. 지금 캠프에서 지금 저도 이 얘기 들었거든요. 내부에서는 작년보다 좋다. 지금 캠프 분위기나 여러 가지 준비 상태가 작년보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내부 평가가 더 낫겠죠. 근데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불안 요인이 가장 많다. 올해가 최근 5년 중에서 그게 이제 가장 큰 게 불펜이라는 거죠. 가용자원은 많이 준비시킨다고 해도 그런 선수가 있냐는 거예요. 타자도 그렇고 야수도 그렇고 투수도 그렇고. 근데 이게 저도 구단에 있을 때 느끼는 게 있을 때하고 지금 나올 때하고 차이를 느끼는 게 뭐냐면 구단에 있으면 딱 그 우물 안에 갇혀 있어요. 실제로는
이 순위 경쟁은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의 파이, 하나의 파이를 그 나눠 먹기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강하면 내가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LG가 여러 가지 특히 불펜 쪽에 불안 요인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수원에서 시범 경기에 그것만 본 건 아니지만 불펜 투수들이 그렇게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현재 시점에서. 초반이 관건일 것 같다. 근데 이게 보면 6월 이후에 유영찬, 한덕주, 뭐 이정용이 가세한다고 하고 그때까지 뭐 버티면은 이제 쭉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야구 다녔을 때 그렇게 될 경우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대로. 이게 안 되고 맞아요. 그때 가면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언제까지 버티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았어요. 제 경험상. 겉으로는 대범한 척을 하지만 거기 감독님이 제가 단장으로 모시고 다 감독으로도 했던 분이잖아요. 근데 되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변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이. 그리고 LG가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23년에 우승했을 때 29년 만에 우승했으면 구단도 그렇고 이제 고위층도 그렇고 여유를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작년에 3위 1승은 못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도 되게 좀 내부적으로는 또 힘들었어요. 그 1년이. 그러니까 이제 올해가 지금 이제 정 기자님도 그렇고 1위 전략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 그렇게 안 볼 거라는 거예요. 근데 게다가 그런 상황에서 초반에 막 4, 5위를 한다고 치면은 그러면 조금 위태로울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김용우 높게 봐요. 직구 보통 담화라고 했잖아요. 직구 담화는 거의 최근 나온 신인 중에서 탑이에요, 탑. 진짜 못 치겠더라고요. 이거는. 변화구가 어느 정도 받쳐주냐는데 변화구도 제가 볼 땐 괜찮던데. 제구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이 선수가 딱 던지면은 공이 희한하게 가운데가 안 가고 보드라인을 가더라고요. 예, 포수가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좀 움직인다는 네. 얘기도 있고,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되게 좋게 봅니다. 그래서 김영우가 진짜 쉽지는 않지만 신인이 정말 그 개막 이후에 그 3월에 8경기 동안에 진짜 마무리 자리 잡으면 이건 무서운 전력이 되는 거죠. 장인식 돌아오고 나중에 진짜 6월 구원군까지 오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LG는 저도 1위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2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전력이다. 그럼 떨어지면은 5위까지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 이제 4위. 여기서부터 또 갈릴 것 같은데. 우리 정 기자님이 이제는 삼성 하겠죠? 예. 그럼 4위 한번 들어주시죠. 삼성, 아니지. 잠깐만. 잘못했어요. 말렸어. 이게 본심인 것 같아요. 아니야. 저 아니에요. 지금 그냥 말렸어. 다시 할까요? 예, 2위부터 다시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지금? 저 4위. 예, 자, 하나, 둘, 셋. 네, KT. 예. 이건 제가 먼저 할게요. 저는 LG하고 고민했어요. 예, 진짜 LG하고 큰 차이가 안 날 것 같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스토브리그에서 제일 준비가 잘 된 팀이다. 예, 진짜 되게 가성비 있게.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까지 많이 안 쓰면서 되게 알차게 보강을 한 팀이다. 그리고 저는 아까 오원석이 사실 작년에 이제 부진했잖아요. SSG에서. 근데 KT 가서 이강철 감독도 있지만 저는 제춘모 투수 코치를 만나는 것도 어떤 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수 부분도 조금 뎁스가 약하긴 하지만 저는 사실 제가 볼 때는 KT가 우승하려면 제가 이제 KT 프런트면 한수석 데려올 것 같아요. 지금 유격수가 약하잖아요. 저는 김상수 약하다고 보거든요. 2루를 해야지. 우승하려면 한수석 데려와서 한수석 팀을 옮기면 저 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수비가 좋은 내야수예요, 유격수예요. 나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한수석을 데려올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피디님 클립 하나 나왔습니다. 하주석 KT. 저 같으면. 그래서 레인지는 저도 2위까지 갈 수도 있는 전력이에요. 그리고 떨어지면 KT는 5강 밑으로 또 떨어지죠. 여러 가지 사실 이 뎁스가 약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폭은 더 커질 것 같고 떨어지면 6위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KT 하시죠. 네, 저도 뭐 이제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사실 KT는 항상 이제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도 조금 안정적으로 팀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 마운드의 세대 교체가 좀
이미 좀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어린 선수들이 예를 들면 마무리 박영현 선수 이런 식으로 탁 자리를 잡아줘서 뭔가 좀 마운드에서만큼은 KT만큼 이렇게 또 계산이 잘 서는 구단이 있을까 할 정도인데 이제 변수가 있다면은 저는 이 야수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는 상대적으로 이 마운드랑 비교했을 때 약간 연령층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대 교체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요 과도기는 분명히 거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뭔가 좀 변수가 있어서 그래서 저도 사실 LG랑 마지막까지 고민했어요. 왜냐면 굉장히 투타 밸런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점에서 조금 내렸습니다. 근데 저도 이 전력이라면은 뭐 2위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만약에 정말 안 된다고 하면은 그 5위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단장님 따라서 6위까지로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KT가 시범 때 좋게 보이는 게 불펜 투수들이 상태가 좋더라고요. 잘 만들었다고 작년에 안 좋았던, 그러니까 재작년에 좋았고 작년에 안 좋았던 선수들이 좀 회복된 느낌. 네. 그래서 사실 박영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팀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다른 불펜 선수들이 좋더라고요. 아니, 삼성은 일단 선발은 거의 최고인 것 같고요. 10개 팀 중에서. 예. 여기도 이제 문제가 불펜이 약간 뭐 좋다는 평가도 있고 그런데 좀 나이들이 있는 주축 불펜 투수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약간 삼진 잡는 유형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불펜 쪽에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다. 그거랑 지금 시즌 시작 전에 부상 이슈가 벌써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이제 4위 정도로 생각을 했고 하나 더 있다면 뭐 아까 말씀하신 뭐 리더십 부분 거기서 조금 제가 약간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원래 전력상으로는 LG, 삼성, 기아가 3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전력만 놓고 보면은 근데 4등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잘 되면 2등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 이프가 작년같이 좀 또 좋은 부분이 많이 터지면 아니면 한 5등 잘 안 됐을 때는 정 기자님은 삼성에게 좀 길게 해주셔도 돼요. 짧게 얘기해요. 어차피 지금 4위까지 꼽아서 또 욕먹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저번에도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이 순위 예측을 하면서 얘기했던 게 일단 삼성은 지난해 일단 모든 이프들이 순조롭게 다 터졌어요. 시즌 출발은 좋지는 않았지만 그런 게 이제 확 터지면서 올라갔던 점인데 지금은 일단 김용웅이라는 선수가 작년에 29개 홈런을 때렸는데 이제 초반부터 집중적인 견제가 들어가고 김용웅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젊은 선수들에 대한 진짜 집중적인 공략이 들어갔을 때 이 선수들이 이겨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겨내지 못한다면 좀 이 순위의 상승폭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좀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불펜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저는 배찬승 카드 좋아요. 배찬승 진짜 좋은 선수고 주변에서 칭찬이 자자하고 그 뭐 이대영 해설위원하고도 한동안 배찬승 선수 가지고 뭐 한 10분 이상 얘기를 했는데 근데 좋은 선수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신인이라는 거는 항상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분명히 최근에도 이제 15경기 등판해서 한번 우당탕탕 한번 했는데 이 신인을 절대 상수로 보면 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을 좋게 평가하는 팀들이 불펜 노쇠화되어 있는데 마치 새로운 구세주가 한 명이 등장해서 올 시즌을 풀로 잘 치러줄 것 같다는데 저는 신인은 상수로 절대 넣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불펜 이슈는 분명히 올해도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물론 선발 잘합니다. 선발 7이닝 던지면 돼요. 하지만 불펜에서 뒷문에 작년에 삼성이 역전패가 팀에서 리그에서 가장 많은 팀 중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악몽이 또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놓고 싶고 물론 그런 이프들이 작년하고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된다면 저는 삼성이 다시 한 번 더 한국 시리즈에 도전할 수 있는 전력은 갖춘 건 맞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5강 언저리에서 5위 싸움 정도를 할 수 있는 전력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레인지는 어떻게? 그러니까 올라가면 많이 가면 한국 시리즈. 2위, 한국 시리즈. 2위. 아니 한국 시리즈 진출. 그럼 3위에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 지금 한국 본인이 시리즈. 짱파. 한국 시리즈. 마지노선은 5강 싸움에서 5, 6위 싸움을 할 수도 있다. 6위 할 수도 있고. 네, 최악의 저는, 경우 6위. 5강 싸움. 5할 승률을 넘는 선에서 올해도 사실 5할 승률이 6위가 넘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5할 승률 이상을 하는데 그 5위 중위권 경쟁에 뛰어들 수도 있을 거예요. 요거는 쇼츠도 만들어주세요. 아니. 네, 그러면 저 5위 팀.
마지막 가을 야구를 갈 것 같은 팀 있잖아요. 이게 진짜 고민이에요. 네. 자, 그럼 가을 야구 막차 탈 수 있는 5위 팀 한번 들어주세요. 두산. 짜롱. 하나? 우리 셋은 두산인데. 그러면 두산을 먼저 하시죠. 우리 정 기자님. 저는 원래 단장님한테 보내드렸던 거는 예전에 네. 캠프 전에는 한화였습니다. 예, 그렇죠. 네, 거기서 네. 이제 두산으로 바꿨는데 두산은 이것도 캠프의 영향이에요? 네. 시범 그러니까 경기고. 제가 오키나와 캠프 미야자키 캠프는 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저기서 이제 들리는 네. 말들 그 다음에 갔다 온 해설위원들 말 종합해 보면 두산을 상당히 높게 보더라고요. 네. 5강 이상, 5위 이상을 보는 해설위원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라고 했더니 일단 외국인 원투가 확실히 다르다. 그러니까 콜 어빈이라는 확실한 진짜 우리 리그에 오는 이상한 선수가 하나 와서 지금 생태계 파괴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까지. 어떻게 왔나 싶어요. 그리고 네. 절대 데려주고 올 수 있는 커리어인데 지금 $1,000,000 데리고 왔잖아요. 이 선수는 확실한 상수가 될 것 같고 잭로그 선수가 최근에 뭐 어제 경기 등판해서 녹화일이 오늘이니까 어제 등판해서 실점을 했지만 그게 다 자책점은 아니었고 나쁘지가 않아요. 왼손인데 전체적인 뭐 딥세션이나 이런 동작 다 좋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외국인 원투가 확실하게 팀을 받쳐주고 있는데 작년 두산을 떠올리면 외국인 원투 최근 두산이 외국인 덤을 전혀 못 봤는데 올해 그 외국인 덤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는 플러스 10승 이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두산은 충분히 5강 싸움에 5강 5위에 든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물론 두산에도 이제 변수는 많죠. 왜냐면 허경민 선수가 빠진 자리 그 자리에 이제 여러 가지 한 8명 선수 되더라고요. 경합을 벌이는 선수 내야 자원에만. 오늘 이제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산이 모처럼 외국인 덕을 보게 된다면 지난해보다 훨씬 나은 성적, 그러니까 5강 이상을 기대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그럼 레인지는 어떻게 저는 올라가면 3, 떨어져는 6, 3, 6 사이에서. 저도 봤을 때 투타 전력이 좀 균형이 맞는 팀이 두산이에요. 이게 엄청 강하지 않은데 균형이 잘 맞춰져 있고 특히 불펜이 좋고 거기에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이 올해는 외국인을 그래도 원투펀치로 잘 뽑아가지고 선발 부분도 보강이 됐기 때문에 5강 싸움 충분히 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춰줬고 또 작년에 그 좀 자의가 아니게 이제 못 나왔던 선수들까지 올해는 좀 나오게 되면서 거기서 좀 뎁스가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5강 싸움은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외국인은 이제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진짜 대박으로 지금 기대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해주면은 뭐 4등까지도 가능할 것 같고 그 기대만큼 그렇게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뭐 5, 6위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면 뭐 올라가는 게 3위? 최고 4위. 4위에서 떨어지면 안 되면 6위? 이게 저는 두산은 사실 고민을 좀 했는데요. 그러니까 두산의 포지션은 제가 그냥 감으로 생각할 때 5강 경쟁은 두산하고 이제 SSG, 한화가 좀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원래는 근데 지금 시범 경기나 그 캠프 그 여러 가지 연습 경기를 봤을 때는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다. 두산이 작년 이맘때는 두산이 우승 다크호스였어요. 그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근데 그때는 아무래도 알칸타라나 브랜든이 상수였잖아요. 그렇게 망할 줄 알았나요? 사실. 근데 사실 두산이 외국인 선수를 못 뽑는 구단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작년처럼 망하면 뭐 이건 어쩔 수 없고 작년처럼 그 외국인 선수가 다 안 좋았고 이제 그 좀 불의의 그런 게 있어서 여러 명 백업 선수 못 나온 상황인데도 어찌됐든 정규시즌 4위를 했던 팀이에요. 저력도 있고 물론 변수는 이제 그 키스톤이 바뀐다는 거. 지금 유격수하고 이루수가 불안정하다. 저는 이제 그게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크게 봤는데 생각보다 안 그럴 수도 있다. 지금 유격수 이루수 자원들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산을 높게 보면 3위까지 봅니다. 떨어지면 7위까지. SSC도 있고 한화도 있고 롯데도 있고 이런 팀들이 있기 때문에 7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화 유일하게 하셨잖아요. 저는 약간 바람도 좀 넣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기필코 반드시 해야만 한다. 일단
선발진에 이제 몇 명을 봤을 때 하나 굉장히 강합니다. 일단 이름값으로만 보면은 저는 그냥 리그 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발진만 보면은 외국인 원투펀치의 류현진, 엄상백, 문동주예요. 저는 이게 이제 짜임새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이 선수들이 이제 기대치만큼 해줬을 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한화가 그동안 조금 고전했던 이유 중 하나가 저는 이제 타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타선도 쫙 보면은 면면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물론 뭐 FA나 이렇게 뭐 이적으로 온 선수들이 좀 많기는 하지만 이 선수들이 이제는 퍼즐을 좀 맞아 떨어져 가야 될 때가 됐다. 네, 그래서 좀 바람을 좀 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시즌 어떻게 보면은 새 구장에서 시작하는 만큼 또 선수들의 마음가짐도 좀 다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김경문 감독이 어떻게 보면 지난해 말부터 이 마무리 캠프부터 올해를 준비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풀로 이제 좀 뛰어왔다라는 점에서 좀 기대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팀이 항상 저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수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수비가 얼마 정도 기준치 이상을 해주느냐. 왜냐하면 또 굉장히 좀 승부처에 굉장히 실책성 플레이가 많은 팀이어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굉장히 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또 선수들도 알고 있고 프런트도 알고 있고 현장도 알고 있거든요. 올해는 무조건 5강을 가야만 한다. 근데 물론 이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좀 잘해야 된다, 좀 긴장하는, 어떻게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시즌 그 극초반에 너무 좋았다가 갑자기 훅 떨어지는 약간 기이한 현상을 좀 보여줬잖아요. 근데 올해는 잘 나가든 안 나가든 굉장히 좀 긴장감 있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팀은 저는 좀 변수가 항상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제가 생각하면 거의 최대치이긴 해요. 이게 5위가? 아니 5위가? 그러니까 5위 싸움을 하는, 그러니까 네. 뭐 많이 올라가면 네. 한 4위 정도 진짜. 네. 근데 떨어지면은 저는 막 8위 이렇게까지도 네. 떨어질 수 있는 팀이라서 항상 긴장의 끈을 딱 쥐고 매 경기. 네. 예. 올해는 하나 담당 아니잖아요. 올해는 이진으로 담당합니다. 아, 이 팀도 있어요? 네네. 4위에서 8위까지. 네. 네. 하나, 둘, 둘, 셋. 하나, 둘, 셋. 셋. 짜롱 셋. 짜롱. 오. 자, 다 세 분이 저는 키움하고 싶어요. 근데 왜? 그럼 다시. 그러니까 이거 영상 보면은 이제 어, 어. 열심히 뛰어오실 것 같기도 한데